안녕하세요. 멸화군의 연하 역을 맡은 김청아라고 합니다. 프레스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멸화군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은 기사, 많은 홍보,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같은 역할 안유진입니다. 더운 날씨에 찾아주셔서 기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뮤지컬 멸화군에서 중립 역을 맡은 배우 고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멸화군에서 중립 역할을 맡은 조정민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아주 귀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저희가 바라는 건 뭐 큰 거 없습니다. 따뜻한 기사 한 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멸화군 연출 우진하입니다. 뮤지컬 멸화군이 뮤지컬 시장을 뜨겁게 달궜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멸화군 음악감독 마차원입니다. 이번에 편곡과 함께 시즌 1부터 같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현 작곡가입니다. 뒷줄은 마이크. 네. 민석 배우님부터. 네, 서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인사하시는. 네, 안녕하세요. 멸화군에서 천수 역할을 맡은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멸화군의 천수 역할을 맡은 최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수 역할을 맡은 이석준입니다. 많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5년차 선임 강구역의 강동우입니다. 저 열심히 정말 불 끄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구역의 구중모입니다. 이런 뜨거운 날씨에 저희 뜨거운 멸화군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표현하는데 가장 좀 고민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재연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초연 이후의 수정 보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전에 초연 때는 저희가 90분짜리 이제 단막이었는데 이번에 1, 2막으로 나누면서 인터미션 포함해서 러닝타임을 한 140분 가량 늘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넘버도 9곡 정도가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인물들의 일단 관계성을 일단 좀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연에는 저희 오프닝 화마 넘버가 넘버 이후에 이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3년 전 그 날이라는 키워드로 좀 잡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가족을 잃은 같은 슬픔을 느낀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평범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지 그 이제 명확한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일단 대본적인 부분에서는 좀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원래 5명 나왔던 체제에서 저희 이번에는 온스테이지 배우분들이 8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멸화군이 불을 껐을지 많이 상상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그것들을 이제 더 많은 이제 배우분들 인원 보충해서 안무적으로도 좀 많이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 또 가장 또 크게 보이는 게 무대입니다. 이전에는 사선 무대를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작품을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멸화일지라는 그 제목처럼 멸화군이 소중히 여기는 그 일지를 전반적인 이제 무대 컨셉으로 잡아서 종이 자체가 불에도 잘 타는 소재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재도 살리고 그다음에 이 멸화군이 이제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쌓아가는 그 한 장 한 장 채워가는 그 일지를 활용하기 위해 좀 컨셉을 잡았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대본상에는 실제로 그 사료에 입각하면은 멸화군은 그 불을 끌 때 옮겨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쇠갈고리와 도끼를 이용해서 지붕을 무너뜨리고
그다음 거기에 올라가는데 이제 동아줄과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지붕을 무너뜨려서 더 번지지 않게 해요. 그리고 이제 급수비가 이제 물통을 이제 날라서 그 물에 이제 긴 막대인 멸화자라고 그 막대에다가 이제 천을 감은 형태예요. 그 멸화자를 이제 물통에 묻혀서 이렇게 불을 이제 제압을 하는데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을 이제 저희 내부에서 이제 상상으로 어떤 식으로 불을 껐을까 많이 고민을 했고, 일단은 오프닝에서 이제 금화군일 때는 이제 예방의 주가 있었고 멸화를 하는 거에서는 그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이제 선보였던 멸화군이라는 넘버에서는 이제 그들이 어떤 식으로 불을 끄기 위한 어떤 훈련을 했을지 좀 상상해서 좀 표현을 했고요. 오늘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멸화라는 넘버에서가 실제 이제 화재 현장에서 이제 그들이 불을 어떻게 끄는지 그거를 이제 저희 내부에서 좀 상상으로 만든 멸화천을 이용해서 마치 이제 방패 막 진을 펼치듯이 그걸 이용해서 이제 불을 제압하고 그다음에 물을 길러 말라서 물통으로 이제 물을 뿌리면서 불을 끄는 것들을 표현하였습니다. 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들어갔고 어떤 부분을 표현하거나 그 상상력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도 그러니까 혹시 멸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실제 이 작품이 이제 2017년도에 처음 리딩을 하고 그 당시에 개발을 시작했었는데요. 세조 13년 1467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다라는 그 실록에 나와 있는 그 팩트를 기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실제로 이제 그게 이제 실화가 아닌 방화로 인해 이제 불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멸화군이 저도 그 당시에 사실 처음 알게 됐어요. 멸화군이라는 존재를 몰랐다가 이제 조선시대 최초의 소방관이라는 이제 소재에 굉장히 저도 끌렸었고, 그러면은 방화인 걸 알았을 때 이제 당시 임금은 이제 바로 사형을 내리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방화라는 게 큰 죄이고, 그리고 당시 이제 백성들도 뭐 이 궁궐 내에도 드물하고 물을 담아놓는 그 안에 이제 화마 이제 귀신이 이제 보고 달아날 수 있게 그만큼 이제 불을 굉장히 무서워했었는데 그 방화는 왜 일어난 거였을까? 왜 질렀을까라는 이제 상상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불을 끄는 멸화군이라는 집단이 있고 그렇다면 방화범은 어떠한 이유로 방화를 시작했을까로 이제 처음 이제 상상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나 지금이나 결국에는 가진 자들은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제 그 서민을 핍박하고 백성을 핍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탐욕과 이제 권리를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제 백성들이 오히려 세금만 갉아먹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느껴서 이제 불을 지르는 설정으로 들어갔고 그것을 이제 연화라는 인물은 그걸 다 알게 됐을 때 그들을 없애야 모두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고 그에 반한 중림은 그 대의를 위하더라도 그 작은 희생조차 용납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방화를 저지르는 자는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없어지는 것이 온전한 완벽한 멸화다라고 있는 이 대립하는 이 인물들을 잡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형은 무엇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가 달렸던 길은 무엇이었을까 알아가는 인물로서 알고 싶고 알아가고 찾아가는 배우는 그런 인물로 잡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두의 정말 당연한 평범한 하루 그 일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제 인물들의 관계를 잡았고요. 그러면 지금도 뭐 저희가 소방관분들이 저희가 뭐 밤에는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당시에 이제 멸화분들도 같은 맥락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방금 답변하시면서 그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얘기 나온 김에 각 캐릭터를 맡고 계신 배우들 중에 한 분씩 이런 상상 같은 것들을 하셨을 것 같아서 캐릭터 분석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중점을 둬서 표현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캐릭터별 한 분씩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중님은 어떤 분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마이크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배역별로 한 번씩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상호도 지금 잠깐 얘기하겠지만 저는 상상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를 상상해서 이거를 했다기보다는 저는 정말로 이 텍스트에 충실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저희 작품이 사실 인물이 무언가를 상상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사건 사고가 원체 명확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인물을 만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상호 씨. 예, 저도 비슷하고요. 저는 우선 지금 현재에 있는 어떤 소방관들도 약간 그 당시의 소방관들도 약간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일단 시작에서 출발을 하였고, 이 일단 멸하군을 만들기 직전에 대화제를 겪고 나서의 변화된 어떤 중님의 심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무대 위에 표현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여쭤봤냐면 공연 한 2주 전인가 바로 옆에 커피숍에서 배우 몇 분과 연출이랑 작품 텍스트에 대한 회의를 하는 걸 제가 지켜보게 돼서 배우분들이 캐릭터에 대해서 엄청 고민했다는 걸 옆에서 한번 보면서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기회에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우리 유진 배우님이 연화에 대해서 예, 제 서사는 사실은 그 초연 때보다 많이 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좀 얘기할 게 좀 많은데, 사실은 연화라는 캐릭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 아버지가 판윤대감인데 이 대화제를 그 방화를 치른 정적, 그 판윤대감하고 판윤대감을 없애려고 하는 그 다른 나쁜 대감들, 불을 지른 사람들이 판윤대감을 없애고 싶어서 사실은 불을 지른 거였거든요. 그래서 판윤대감이 빈민촌에 그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받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걸 알고 거기다가 불을 지른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으로 좀 희생된, 그래서 멸문지화를 당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 캐릭터를 상상했을 때 어떤 재난이나 억울한 그 사건, 사고를 로 인해서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어떤 남은 사람들의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그런 아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제 남은 인생에 대한 변화되는 선택, 그리고 변화되는 신념, 인생이 완전히 길이 변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터뷰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고, 그리고 신념이 완전히 변한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범죄까지 저지른 사람들에 관해서도 궁금했었고, 그리고 연쇄 방화범이라든지 연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심리도 궁금해서 사실은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여러 가지 영화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연화라는 인물은 그 당시 무력하게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양반집 그냥 영염집 딸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뭐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당하고만 있었던 그게 너무나도 자기는 싫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로 피해를 당한 걸 그대로 불로 인해서 갚아주려고
그 불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복수를 하는 걸 선택했고, 사실은 불을 한번 쥐어보고는 이제 마치 마약에 손을 댄 것처럼 본인이 이제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어떤 희열감을 맛본 다음부터는 본인도 컨트롤을 스스로가 이제 자제를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어떤 그런 심리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엄청 고민하시던 그 모습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서 캐릭터의 모습. 네.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연화의 가장 중점적인 모습은 3년 전 대화제 사건 이후로 삶을 살아가는데 언제 내가 죽음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은 텅 빈 삶을 살고 있는 연화? 그 속에서 빈민촌 사람들, 흑립들과 함께 계속해서 방화를 저지르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 또한 있지만 최대한 내 신념을 위해서 그 죄책감 또한 덮어버리고 삶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 천수라는 인물이 유일하게 제가 웃을 수 있는 조금 평범한 하루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옛날 생각이 나게끔 해주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저희 작품을 이렇게 관통해야 되는 어떤 그거는 뭐 요즘도 이제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 소방관들이나 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여러분들이 그 우리 그 집들이 우리 그 조선시대에는 거의 다 나무나 뭐 이런 것들로 지어졌기 때문에 불이 붙는 거가 많아서 대부분 불을 끄는 것보다는 불을 안 번지게 하려고 거의 다 집을 무너뜨려서 사실은 그거가 사실은 주 임무였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불을 정말 생긴 이후로 멸하국이 생긴 이후로 사실은 불이 화재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원성이 되게 자자했대요. 왜냐하면 그 집들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원성이 자자하다 보니까 막상 화재는 줄었는데도 그걸 감당을 못하는 윗선에서는 멸하군이 그 백성들의 원성을 그 본인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멸하군들을 자꾸 계속 해체하려고 해서 진짜로 얼마 있다가 중간에 몇 번씩 계속 해체했다가 다시 만들기도 하고 결국은 얼마 못 가서 진짜로 해체가 돼버렸었어요. 그게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됐었는데 정말 좀 뭐랄까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정말 희생을 해가면서 진짜 희생을 해서 정말 저희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는 분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좀 이제 저희 작품을 하면서 느끼게 되고 좀 그런 분들에게 좀 헌정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조 아까 1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록에는 아마 인조 때 멸하군이 없어진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점적으로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만수 형이라든지 아니면 중림이라든지 연화라는 캐릭터라든지 각자 강구도 나머지 멸하군들도 각자의 인생 속에서의 어떤 철학과 길이 분명한 것 같은데 천수는 아직까지는 그런 철학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대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나중에 이 1막 2막을 거듭하면서 천수도 천수 나름대로 철학을 뭔가 세워나가는 그런 인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초점으로 맞춰서 캐릭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수 형한테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아서 그 사랑에 대한 순수함을 표현하려고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천수 다른 배우들도 간단 작년에 그저 뭐랄까 만수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저 신입다운 모습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고자 노력했는데 이번 시즌에서는 만수형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형이 어떤 형이냐에 따라서 천수의 색깔이 좀 다양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어느 선까지 갈지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형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수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저희는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난 궁금해 알고 싶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연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냥 대본을 읽었을 때는 천수가 아니라 저로서 봤을 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그냥 순수함 내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처럼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순수함 이런 쪽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이렇게 중림 또는 연화 그리고 강구가 해주는 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면서 민성이 형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기만의 철학을 마지막에는 찾아서 그 뜻을 이어가는 그런 인물로 최대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구 2명, 우리 동호 배우님.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강구 동호 형이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저도 사건은 뭐 워낙 보여지는 대로 다 있고 하다 보니까 관계를 최대한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천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가 연습하면서 생긴 거였는데 이제 천수들이 형님이라고 항상 우리 이 마을 안에서 같이 친하게 지냈던 형 동생으로서 형님이라고 불렀던 관계가 이제 멸하군에 들어오면서 형님이라고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관계도 있었고 연화 씨도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호감이 있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고 중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수와의 그런 멸하군 안에서의 그 상하 관계나 그런 것들 중점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연을 하면서 더욱더 그런 관계성에 집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강구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연 올라오면서 신경 썼었던 부분들을 캐릭터 얘기하면서 다 좀 나왔던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쭉 모여서 두 개를 쓸 거예요. 여기 맨 앞쪽에. 네. 안녕하세요. 경인일보 구민주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연출님이랑 음악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러닝타임이 늘어나면서 서사가 좀 보강되면서 넘버가 많이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넘버들을 좀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고 만드셨는지 궁금하고요. 연출님께는 재연에서 초연과는 좀 다르게 배우분들에게 좀 디렉팅을 하신 부분들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작곡가님이랑 음악 감독님 두 분 같이. 네. 네, 이 얘기 먼저 작곡가님 이야기 먼저 듣고 그다음 제가 그걸 받아서 어떻게 작업했는지 얘기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지가 좀 몇 년 오래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접근 방식이 조금 부끄럽지만은 좀 단순했었습니다. 조선시대 소방관들을 멋진 영웅으로 표현하고 싶다라는 접근 방식이었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무작정 멋지게 만드는 게 좀 목표였던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는 부분을 계속 스스로 질문을 하다 보니 우리가 사람들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떤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한 어떤 리액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또 이야기, 그 안에서 생기는 또 사건들이나 문제거리, 관계성들 이런 것들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노래를 만든다는 게 처음에 접근했던 그런 영웅적인 서사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계속 곡을 쓸 때 좀 더 뚜렷하기보다는 더 모호함을 주려고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물의 감정선이라든지 캐릭터의 어떤 상황들을 뭐 예를 들어 불을 끄는 멸화 같은 넘버는 너무 명확하게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게 명확할수록 좋지만 연화와 중림의 어떤 묘한 감정선이라든지 그 불씨 같은 넘버라든지
그런 넘버들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서스펜스 같은 것들이 관객분들이 되게 그게 이 넘버의 매력으로서 느낄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오히려 더 모호하게 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곡을 열심히 써서 음악 감독님께서 또 멋지게 편곡을 해주셨으니 감독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그 시즌 1에서부터 저희가 곡이 추가가 됐는데 저희가 정말 한 곡 한 곡이 이 추가됨이 명확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었고 그리고 또 추가된 것뿐만 아니라 뒤가 더 확장된 부분들도 많아요. 기존 곡에서 가운데를 벌려서 좀 더 서사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뒷부분을 더 노래를 넣거나 또한 이미 리딩 때에 있었던 부분들이 시즌 1 때 사라졌던 걸 다시 복원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그렸던 여러 가지 일을 중에는 작품의 어떤 서사적인 부분들이나 좀 살을 붙이는 과정도 있었지만 극장이 시즌 1보다 좀 더 커졌고 인원들이 좀 더 추가가 되었고 그래서 그 추가된 인원들의 역할과 기능들을 조금 더 음악적으로 장면적으로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 심혈을 기울였고 저희가 인원이 시즌 1 대비해서 보강되었다고 하지만 앙상블 배역의 몇 명 정도뿐일 때 여전히 이 거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담아낼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여전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은 인원 안에서 큰 에너지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큰 불의 에너지를 담은 음악들을 담아낼 수 있을까, 편곡을 어떻게 담아낼까의 부분들을 굉장히 기능적으로 좀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리프라이즈의 활용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어쨌든 다시 뮤지컬에서 리프라이즈 어법은 너무나도 중요한 어법인데 이걸 과연 어떤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서 그냥 키포인트 되는 훅 멜로디를 사용을 해서 이거를 장면을 어떻게 반전시킬까, 그리고 그 심리와 사람을 어떻게 반전시킬까 하는 부분에서 많이 고민했고요. 일례로 저희가 많이 작업했던 것 중에 아까 앞에서도 좀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배우분들의 열정적인 에너지로 굉장히 많이 작품에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작품을 구성하는 데서 열정을 많이 썼는데 저희가 한 발 한 발 리프라이즈는 시즌 1에 없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는 저희가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작곡가님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그 장면을 위해서 곡을 한 3곡을 쓰셨어요. 3곡을 쓰셨고 저희는 악보를 6개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결국엔 어떻게든 그 3곡을 결국엔 다 녹여서 어떻게든 최종 번안이 나는데 여러분 좀 다시 다음에 공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그 언더스코어의 멜로디 테마들이 이미 새로 작곡된 곡들을 버릴 수는 없으니 어떻게든 녹여서 좀 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 한 발 한 발 중림과 천수가 굉장히 아름답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장난스럽게 장난도 치고 친밀해지고 그 친한 교감을 느꼈던 그 장면의 리프라이즈를 가장 따뜻했던 그 장면의 리프라이즈를 갖고 와서 중림이 자신의 죗값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어떤 중요한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그 무드로 가장의 정점에서 좀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질문 중에 곡이 새로 추가된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이번에 9곡이나 추가됐다고 그랬는데 저희 작곡가님 혹시 그때 고충이 있었으면 짧게라도. 한 곡이든 9곡이든 곡이 새로 추가될 땐 그만 항상 고충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9곡을 그냥 우리가 런타임을 늘리기 위해서 쓰는 목적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수정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수정을 하고 뭘 수정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있어서 연화라는 캐릭터의 리빌드였거든요. 그래서 곡을 연화라는 캐릭터가 부르는 혹은 담겨져 있는 그런 곡들을 리뉴얼을 하다 보니 그 관련된 곡까지 합해서 곡이 좀 많이 그렇게 해서 새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새롭게 보는 어떤 연하의 서사나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도 객석에서 와, 연하가 참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공감하면서 혼자 좀 팔불출처럼 좀 뿌듯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출님 그 질문 중에 그래서 재연 오면서 배우분들한테 어떤 디렉션을 하셨는지. 사실 디렉션이라는 건 사실 너무 좀 방대해서 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아까 이야기하던 걸 조금 더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작품을 만들면서는 주제는 정말 한 줄로 사명으로 지켜낸 하루하루가 쌓여 더 나은 내일이 된다라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계속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닝에서의 같은 사건을 겪은 세 사람이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중림은 그날 이후로 굉장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그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연하는 그때 모든 걸 잃었을 때 어찌 보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본인은 이게 본인이 이제 이 하루를 지켜내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게 되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방화를 저지르게 되니까요. 하지만 천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정말 그냥 뭐였을까 궁금해하고, 나도 형처럼 지키고 싶다, 나도 중림 대장에게 구해졌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보셨던 장면, 이제 불새라는 넘버가 이제서 이제 그들이 가려던 길을 난 알겠다, 천수가. 그래서 천수가 살아갈 세상, 천수가 앞으로 지켜나갈 세상은 오늘보다는 좀 더 밝은 내일이겠구나 라는 걸로 저는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천수한테는 기본적으로 제가 강아지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강아지가 정말 주인만 기다리고 주인만 바라보고 쫄쫄쫄 쫓아다니고 궁금해하고 계속 꼬리 흔들고 그런 것처럼 막 천수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따르고 알고 싶고 그런 정말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호기심 가득한 이런 인물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액션이란 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당장 떠오르는 거는 그 정도긴 합니다. 결국에는 주제를 가기 위한 그냥 키워드가 당장 떠오르는 천수의 강아지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디렉션 다른 것보다는 그냥 서사에 대한 우리 전체 이해 이런 걸 주요 이렇게 주문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님 제가 하나 빠뜨린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9곡이 추가됐지만 빠진 곡도 있어요. 빠진 곡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연하의 노래 피어나라는 곡인데 그 곡이 원래 이제 연하가 압도적으로 중림을 제압하는 원래 노래의 기능적인 곡이었는데 그게 빠지고 불씨라는 노래가 새로 들어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둘이 이제 듀엣하는 걸 예전에 연하의 솔로곡이었는데 그리고 연하의 메인 테마로 사용했었는데 그게 이제 기능적으로 중첩되다 보니 그 곡이 빠지고 불씨라는 노래가 새로 들어왔다. 네, 있습니다. 서사와 관계성 이걸 고민을 많이 하신 게 티가 나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기자님 질문 받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제목이 가지고 있는 그 스케일이라고 할까? 그 뉘앙스 그게 조금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제대로 좀 스케일업이 되어 오면 뭔가 제대로 작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 당시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좀 있었어요. 근데 아직 지금 전망을 다 보진 못했는데 이제 앙상블이 늘거나 일단 뭔가 이제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그 변화를 무엇으로 이제 1번 목표가 무엇이냐를 두고 앙상블을 늘렸던지, 지금 곡도 많이 늘어나고 러닝타임도 늘어났다고 하면 그것이 그러니까 뭐가 많이 추가가 되고 많이 늘어나고 많이 이렇게 됐다고 해도 그게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늘어지는 작품들도 꽤 있어요. 사실은 그 빌드업 과정에서. 근데 지금 이 작품 아직 전망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작품에서 그러니까 그 무엇을 위해서 이 빌드업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이 앙상블이 어떤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 또 이 노래 넘버가 이렇게 좀 많이 늘었다면 아까 좀 주제를 향해 가기 위해서 이제 많이 추가하셨다고 했는데 이왕이면은 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제 배우 한 분이 나오셔서
누가 독창하고 들어가고 1막 휘장하고 들어가고 또 2막이 또 나가서 또 누가 독창하고 들어가고 이제 뭐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요새 이제 트렌드에 맞게 조금 더 역동적인, 조금 더 연극적 요소가 가미된 뭐 그런 것들을 좀 바라는 트렌드가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하나 정도 한 씬 정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자님은 전막을 보시고 홍보팀이랑 이야기하셔서 연출님이랑 인터뷰 하나 잡아서 좋게 기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창작 작품이 어떻게 계속 빌드업 돼가고 있는 거를 기자님이 좀 날카롭게 보셔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면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출님 뭐 어떤 한 씬 정도. 그냥 여기에 저도 간단히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이거는 지난 초연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정말 브로드웨이에서 오프 브로드웨이 이렇게 사이즈를 키워나가면서 작품이 디벨롭하는 것처럼 이 작품 또한 지금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재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요. 그다음에 주어진 이 환경과 여건과 그다음에 이게 베스트라는 생각으로 정말 하나하나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랬을 때 우선은 나중에는 점점 더 이거는 그 말씀해주신 그런 지점들은 채워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뭐 규모적인 부분에서 또 많이 신경 썼던 게 초연 때는 어떻게 보면은 한 장면 안에서 보여주면 될 것을 영상으로 대체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중림의 고통을 주는 트라우마인 그 지키지 못한 백성들 이런 경우도 사실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장면에서 검은 목소리라는 넘버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도 보여주고 싶었으나 못 보여줬던 장면이 이제 실제 훈련 장면만이 아닌 불을 어떻게 끄는지라는 그런 장면을 이번에 재현 때는 꼭 넣어야겠다. 도대체 이들은 훈련 이후에 왜냐면 당시에는 불이 났다, 끄고 왔다라는 상황으로 이제 그 멸화 작업 이후의 신들밖에 보여줄 수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멸화라는 넘버를 통해서 그들이 멸화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연화와 함께하는 그 무리인, 그다음에 흑림이란 이제 집단들도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멸화군한테 위기를 주고 멸화군과 어떻게 대치가 되는지 그런 장면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배우분들의 이제 움직임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장면들이 오늘 좀 저희가 프레스큐에는 다 담지 못한 장면이어서 꼭 전망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초연 때 저도 봤는데 연하가 혼자인데 너무 대단한 거예요. 혼자 뭘 다 해요. 근데 이번에 재연 때 와서 보니까 흑림이라고 조직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딱 되면서 뭔가 완성이 더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저녁 공연이 있어서 끝까지 더 편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지 못해서 죄송하고 짧은 거 하나만. 하나, 예. 마지막으로 그럼 기자님의 질문을 마무리할까요? 예. 마이크가 저기 위에 올라갔나 봐요. 저기 우리 조금 전에 이 기자는 전막을 못 봤다고 했는데 저는 전막을 다 봤어요. 그래서 전막을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 로프를 사각으로 이렇게 네 방향에서 로프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불을 내고 불을 끄고 하는 것이 이제 주 관건이 되고 있는데 그 스토리가 대사가 너무 빠른 데다가 거의 격하게 고함을 지르다 보니까 대사를 부드러운 톤으로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관객이 극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보는 동안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리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단지 칭찬드릴 수 있는 것은 곡이 너무 좋아서 곡을 할 때는 안정적으로 부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 견뎌냈는데 이 로프를 통해 가지고 유약 바른 로프가 어떻게 해서 이게 핵심적인 관건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그 스토리가 강조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느낀 그대로 초반에는 고함 지르듯이 하는 불이야 뭐 격하게들 얘기를 하니까 여기 단 마이크가 조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손으로
밀었다 뗐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오퍼레이터가 볼륨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배우들이 결국 알아서 조절할 수밖에 없는 것일 텐데 너무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그 전달력이 굉장히 아쉬워서 오늘 같은 자리가 있으면 꼭 그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지금 늦게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곡은 조금 전에 이제 곡 뭐 9곡 뭐 3곡이 더 추가됐다 하는데 곡은 더 디벨롭 시키면은 아마도 10주년쯤 되면 대한민국에서 이 공연이 지금 다른 그 로얄티를 주고 있는 공연들보다 훨씬 나은 한국 창작 공연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 칭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마무지한 채찍으로 한번 치시더니 큰 당근을 하나 주셔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 공연 만드는 사람으로서 배우로서 뭐 창작진들로서 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